안녕하세요, 이고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 고잉패스터 팀이 CJ 슈퍼레이스 M클래스에 출전한다는 소식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명의 선수가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고잉패스터에서는 아직도 M클래스에 함께 출전하는 선수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환영입니다. 위에 보고. 오,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새롭게 합류한 선수가 기존에 타던 차량은 G바디 M3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적합한 세팅을 하기에는 G바디 전용 튜닝품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F바디 M4를 새롭게 구매해서 경기차 세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차를 열심히 세팅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한 세팅을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휠은 BBS의 단조 경량 휠로 교체를 했고요. 10.5J 마찬가지 앞도 10.5J를 낄 예정인데 아직 커브 스페이서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일단은 연습 주행을 위해서 245-40-19를 먼저 껴놨습니다. 영롱하지 않습니까? 휠 보세요. CJ 슈퍼레이스 M클래스에 사용될 오피셜 타이어는 큰 이변이 없다면은 아마도 넥센의 X4G라는 타이어가 사용되어질 것이고, 사이즈는 275-35-19 스퀘어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쪽을 살펴보면은 조수석에도 버킷 시트를 달 예정이라서 일단은 떼어놨고, 운전석에는 레카로에서 나온 RSG, GK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등받이 부분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까무이라는 소재로 순정 스티어링 휠 대신에 KMP 스티어링 휠을 사용할 예정이고, 경기 규정에 맞춰서 일단 4점씩 롤케이지를 설치를 했고, 뒤 시트는 탈거를 해둔 상태입니다. 선수들한테 꼭 필요한 도구죠. 데이터 로고는 AIM에서 나온 솔로2 DL을 설치를 했고요. 이제 남은 셋업은 리어 윙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앞에다가 프론트 스플리터를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브레이크는 AP 레이싱에서 나온 프로 5000R이라는 브레이크 세트를 사용할 예정이고, 배기는 아직 주문해서 이제 오고 있는 중인데 아크라포빅 배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스펜션을 지금 인스톨을 해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토우 링크도 설치를 해놨고, KMP에서 나온 디포킷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오, 궁수 같아요.
서스펜션 세팅은 매번 할 때마다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숑을 바꾸고 차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혹은 더 부드럽게 만들거나 차고를 낮춰서 간지만을 위해서 짜세용 튜닝이라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의 밸런스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스펜션을 세팅해놓고 리어 윙을 달게 되면 이 뒤에 다운포스가 생기게 되고 뒷바퀴가 더 눌리는 만큼 더 그립이 좋아지면서 차는 언더스티어 밸런스를 변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앞에 다운포스를 늘려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프론트 스플리터를 달아주면 되는데 이 앞과 뒤에 다운포스가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밸런스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얼라이먼트 값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또 밸런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마모 패턴이나 이 컨택트 패치 그리고 이제 타이어의 온도를 참고해서 최적의 얼라이 값을 세팅해 놓더라도 원하는 밸런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 값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서스펜션의 컴프레션 값과 리바운드 값을 잘 설정해야만 종합적으로 차를 세팅해 놓고 원하는 밸런스와 최대치의 그립 레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레이크라고 해서 이 차량의 앞뒤 높이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코너링 밸런스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지티브 레이크의 각도를 크게 하게 되면 더 많은 다운포스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조금 더 오버스티어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레이크 앵글로 만들게 되면 차량은 언더스티어 밸런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숏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변수도 생각하고 숏을 선택하고 또 구매해야만 이제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고잉페스터에서 운전을 배운 분들은 항상 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드라이빙을 하거든요. 언더스티어 밸런스의 차량 셋업이나 운전법을 고수한다면 코너를 진입하거나 탈출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코너링 하는데 할애해야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요를 쓰고 차를 끊임없이 회전시킬 수 있다면 코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빠르게 탈출 가속을 시작할 수 있고 이는 곧 빠른 랩타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요를 쓰면서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밸런스를 목표로 세팅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모순인 게 요가 생기면 차는 불안정해지고 여기서 실수를 해서 큰 오버스티어로 이어지게 된다면 랩타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드라이버가 요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저희가 추구하는 세팅에 차량을 운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물론 드라이버가 요를 쓰는 운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철저히 그에 맞는 언더스티어에 안정적인 세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랩타임은 조금 느리긴 하겠죠. 서스펜션을 선택하면서 뭘 고를지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후보로 놓고 고민한 게 이제 스웨덴의 올린지와 독일의 KW입니다. 두 개 서스펜션 모두 일단 저는 경험을 해본 상태이고요. 브랜드 자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다 좋은 제품들이긴 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독일 차에는 독일 제품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오던 터라서 KW를 주저없이 선택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차주에게는 두 제품의 장단점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레이스카를 만들고는 있지만 슬릭 타이어가 아닌 넥센 SUR 포지라는 타이어를 쓰는 만큼 세미 레이스카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에 맞는 서스펜션을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레이스용 숏이 아닌 트랙데이용 숏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올린즈는 캠버 플레이트를 포함해서 로드앤트랙이라는 제품이 KW보다 약 100만원 가량 저렴했고 스프링 레이트를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지만 리바운드밖에 조절이 안 되는 1A 제품이었고요. 반대로 KW는 V3 클럽 스포츠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컴프레션과 리바운드 모두 조절이 되는 2A 제품이기는 한데 일단 디폴트 스프링 레이트로 출고를 해야만 하고 따로 원하는 스프링이 있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스프링을 더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린지에서 2A 제품으로 가면은 1,500만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KW의 V3가 굉장히 가성비 있게 느껴지기도 했고 BMW와 같은 고향에서 태어난 독일 제품이기도 하고 또 독일 현지 레이스에서 다져진 역사가 있기도 하고 해서 최종 결론은 KW 제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W 주문하려고 하니까 국내에는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해외 주문을 넣고 한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국내에 재고가 있는 올린지로 마음을 돌려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하나 더 위급인 KW의 V4 클럽 스포츠 3A 제품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재고가 있기도 하고 할인도 또 해준다고 해서 낼름 KW V4 제품을 구매해서 인스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디폴트 스프링으로 셋업을 하고 테스트 주행을 하러 인제에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KW의 우수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G바디에 익숙해져 있던 차주도 F바디 M4는 처음 타보는 거였는데 내리자마자 뱉은 말이 운전이 너무 쉬워졌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밸런스도 훌륭하고 데일리 주행과 스포츠 주행 두 마리 토끼를 거의 다 잡은 너무 단단하지도 그리고 또 무르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셋업이기는 했는데 우리는 이 차를 이제 데일리로 탈 것도 아니고 레이스를 하기에는 조금 무론감이 없잖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한 스프링을 이용해서 차량을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다듬어 갈 겁니다. 쪽과 함께 KW에서 구매한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어드저스터블 토 링크입니다. 순정 암 상태에서는 토 값을 조절하게 되면 캠버 값이 영향을 받고 원하는 캠버 값을 만들다 보면 원치 않는 토 값을 얻게 되는데요. 원하는 캠버를 세팅하고 원하는 토 값마저 마음껏 얻어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륜에는 캠버 조절을 위한 캠버 플레이트가 있다면 후륜에는 캠버와 토를 조절 가능하게 만드는 토 링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 링크의 순정 부싱은 고무 부싱이다 보니까 코너링을 할 때 하중이 눌리고 펴지고 하면서 그로 인한 토의 값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거동이 굉장히 또 불안정해질 수 있기도 하고요. KW의 토 링크에는 유니볼 부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한 코너링에도 토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운전도 쉬워지게 되는 거죠. 부싱에는 먼지나 모래가 들어가서 볼이 망가지지 않게 더스트 커버도 달려 있고요. 영롱한 보랏빛 빛깔이 정말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셋업에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벌써부터 어떤 차가 완성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아직은 구하지 못했는데 이 리어 윙과 이 프론트 스플리터를 달아서 에어로 다이나믹을 완성시키고 새로 구입한 스프링으로 교체하고 추구하는 밸런스에 맞춰 놓은 다음에 코너 웨이트를 보고 레이크 값을 결정을 하고 얼라이먼트 값, 댐핑 값, 컴프레션 값, 하이스피드 바운드 값까지 이러한 값들을 다 조절을 해서 완벽에 가까운 차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고인이었습니다.